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학교의 현실이 드라마로 만들어졌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교사들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학생들은 교권감독관에 의해 응징되고 처벌받습니다. 현실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교권감독관에 참교육의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일탈 학생들의 교권 침해가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자 지난 6월에 당선된 신임 교육감들도 앞다투어 교권보호국 설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교육활동보호국 교권보호지원단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이름은 제각각이지만 교권보호라는 목표는 같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의 화제성을 쫓는 졸속이라는 비판도 이어집니다. 신임 교육감들의 이런 정책 추진에 현직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현직 교사들의 모임, 좋은 교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교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인데, 더 중요한 건 기존의 제도들이 있거든요. 기존의 교권업법이 있고,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조차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작동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학교 민원대응팀인데, 전혀 아무런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냥 민원대응팀 할 수 있어, 교장교감 행정실장이야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들한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발생한 문제가 제주의 현 선생님 사건이거든요. 이미 각 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해 민원대응팀이 대응한다는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신규 조직을 만든다고 효과가 날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나아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애초에 악성 민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민원 상당수가 타당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학부모나 또는 다른 사람이 제기하는 그런 아동학대의 신고의 한 95%가 90% 이상이 불기소 처분이 됩니다. 진짜 아동학대가 뭔지, 아동학대 이 선을 넘어야 아동학대입니다. 이 선을 넘어야 아동학대 신고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뭔가 좀 자료집을 만들든 매뉴얼을 만들든 해서 학부모님들 좀 의무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고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교실은 왜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걸까요?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만 강조하다 보니 교사의 정당한 교육이 악성 민원의 표적이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이 강화되면서 조례가 생겨나면서 그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죠. 정서학대라든지 아동학대라든 그런 지도 과정에서의 어떤 민원 요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체의 체벌과 징계를 금지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인권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학생인권조례.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이 조례가 교사의 손발을 묶고 정당한 훈육조차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서희초 교사 사망 이후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폐지하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이 누려야 할 권리나 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나의 권리만 명문화되었다는 점, 학생에 대한 정당한 훈육 권한을 박탈한다는 점. 수업 시간에 대놓고 잠을 자도 깨우기 힘들고 스마트폰 사용도 막을 수 없다고 교사들은 말합니다. 학생 개인의 인권과 자유만을 강조하다 보니 다른 학생의 학습권은 물론 교사의 수업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학생인권조례안이 폐지되면 교권이 정상화될까요? 법률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라는 측면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이제 교육하기 어려워지는 환경도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진다고 이게 모든 걸 한 번에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학생인권조례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이 교사들의 정당한 훈육을 위축시킨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금지 조항은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포괄적이라는 비판이 따릅니다. 교사의 훈계에 학생이 기분 나쁘고 수치심을 느꼈다면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정서적 학대가 도대체 어디까지가 정서적 학대인지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 수사기관에서도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이가 힘들어한다, 이것 때문에 심리적인 큰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대부분은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는 경향이 높다라는 것이죠. 청소년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고 있을 때 그걸 깨우는 방법이 조금 더 웃기고 재밌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학생의 뭐 귀나 이런 것을 꼬집는다라고 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를 깨우려면 이제 일어나 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일어나라고 말했는데 듣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선생님들을 그러면 오히려 방치해두면 그 선생님도 안전을 지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 문제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방임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자신을 더 지키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옳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 지도에 있어서 훈육과 학대의 기준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국 교육청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피해 교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홍준 선생님 그 교권 침해 인정이 됐는데 결국에는 그 8시간 의무교육 나왔거든요. 사람이 죽었는데 민원 제기한 사람이. 예, 8시간 의무교육 나왔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럼 그 8시간 의무교육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과태료 내는 겁니다. 그럼 끝나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교권 침해 행위를 저질렀을 때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전인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 어른들 어디 여행 가면 그렇지만 자리에 앉으라고 잘 안 앉잖아요.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교실엔 절대 그런 거 안 되잖아요. 다 제각각 마음대로 해버리면 학교에 이게 제대로 뭔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인데 밖의 시선으로 뭐 가정의 시선으로 딴 데 어디 시선으로 학교를 보면 학교는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곳이죠. 그런 시선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단지 시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걸 바꿔야 된다고 봐요.